안녕하세요. 프리뷰엔 N팀장입니다. 11월 28일 NBA 리뷰와 11월 29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제가 어제 예상했던 경기가 5경기였던 것 같은데, 브루클린과 포틀랜드. 브루클린이 승리하였고, 브루클린의 예상을 하였죠. 마인스까지 예상을 하였고, 아무래도 포틀랜드는 릴라드가 빠진 공백이 상당히 커 보였다. 그리고 미네소타 골스 경기는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미네소타의 수비는 확실히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와 인디애나 경기는 클리퍼스, 이것도 예상을 하진 않았지만 클리퍼스가 승리하였고, 인디애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벼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이겼던 경기고, 애틀란타의 최근 경기력은 썩 좋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애틀란타 뭐 오늘 뭐 아데바요랑 히어로가 다 나왔다고 하지만 애틀란타가 이렇게 질 경기는 아니었었는데 좀 아쉬웠고, 필라델피아의 밀튼과 멜튼의 최근 백코트에서의 어떤 에너지는 상당히 좋았다. 올랜도의 어떤 뭐 백코트도 뭐 좋지만 아무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그 운영 능력이 뭐썩 매끄럽지 못하다. 그다음에 뉴욕과 멤피스의 경기는 멤피스가 상당히 어렵게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갔었는데, 어저께 저희가 이 경기 브론슨이 안 나오면 멤피스가 마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브론슨이 나왔어요. 브론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멤피스가 마인은 해주긴 해주었지만 정말로 힘들게 이겼던 그런 경기였고, 디트로이트와 클리브랜드, 이거는 디트로이트 프렌을 예상을 했었어요. 프렌을 예상을 했었는데 막판에 3초인가 남겨놓고 파울을 하는 바람에 예, 아쉽게 프렌을 못했고, 그 다음에 테이텀이 없는 보스턴은 여전히 강했고, 그 다음에 미러키와 댈러스 경기는 이거는 어저께 저희 프리뷰에는 완전히 1순위 주력 경기였습니다. 미러키 마엔 무난하게 미러키가 승리해 주었고, 댈러스는 돈치치의 체력이 회복이 되고 좀 백코트에서 돈치치 말고 뭐 디뉘디가 좀 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댈러스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경기는 경기가 많은데 GTD가 너무 많습니다. GTD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 좀 좋아 보이는 경기 위주로 분석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GTD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훑어는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필라델피아 GTD는 엔비드고요. 그 다음에 애틀란타 GTD는 카펠라인데, 둘 다 나온다면은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트레이 형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 트레이 형 말고는 마땅하게 볼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최근 애틀란타의 3점 슛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32%입니다. 그렇다고 프론트 코트에서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페인트 존에서 득점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애틀란타가. 총체적 난국이다. 뭐 드잔테 머레이가 뭐 트레형이랑 뭐 최근에는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썩 둘이 시너지의 역할 뭐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트레형, 그다음에 드잔타머레이는 주 득점도 좀 줄었고, 지금 뭐 트레형 혼자 해요. 트레형 혼자 농구하고, 그 다음에
턴오버도 물론 혼자 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많겠죠. 예, 3.8개. 예. 어시스트 9.6개. 그리고 나머지 자원들이 뭐 그러니까 댈러스 보는 것 같아요. 댈러스 보는 것 같아. 예. 그나마 애틀란타가 좀 더 나은 점은 뭐냐면 카펠라가 있다라는 점. 예, 프론트 코트에서 카펠라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나은데 그렇다고 카펠라가 득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페인트존에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엔비드가 나온다면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보다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주전 구간에서도 앞서고 그다음에 벤치 구간도 필라델피아가 좋고 최근 맥시와 하든이 없지만 멜튼과 밀튼이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멜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경기 34분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튼 같은 경우도 33분 뛰고 있는데 밀튼과 멜튼 같은 경우 어시스트 둘이 합해서 한 10개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둘의 득점이 한 40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백코트에서 둘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리스가 뭐 3번 역할 너무 잘해주고 있고 하든과 맥시가 돌아와도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돌아와도 밀튼과 멜튼의 어떤 출장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최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트 밸런스가 애틀란타보다는 필라델피아가 더 좋은 상황이고 오늘 그래서 엔비드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자. 그래서 엔비드가 출장을 한다면 전 필라델피아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플러스 1.5 핸디캡이 잡힌 거 보니까 엔비드가 출장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엔비드의 출장을 꼭 확인해 보시고 엔비드가 출장을 한다 필라, 엔비드가 출장을 안 한다 패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미네소타는 패스하고 보스턴 샬럿은 이건 저희는 일반적으로 핸디가 10점이 넘어가면 이게 참 어려워요. 브루클린 올랜도도 10점 넘어가고 토론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GTD가 많아요. 클리블랜드는 알렌 뭐 중요하죠. 알렌도 GTD고 그 다음에 뭐 케빈 러브는 아웃이고 그 다음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반스 뭐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없는데 일단 GTD가 많아서 일단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오클라호마 경기. 오클라호마가 이때까지만 해도 11월 17일 워싱턴을 이길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폼이었어요. 근데 19일, 22일, 24, 26, 27 요때가 상당히 스케줄이 빡빡했죠. 확실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모습은 역력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모습은 역력했고 그다음에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라지만 어떤 백코트에서의 에너지가 예전만큼 못하다. 게다가 또 오늘도 원정 경기 해야 되고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3점 슛 정확도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원래 오클라호마가 한 38%의 어떠한 3점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 거의 뭐 한 7, 8%가 빠졌습니다. 7, 8%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클라호마는 웬만하면 좀 한숨을 돌리는 시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뉴올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GTD냐면은 잉그램이 GTD예요. 맥컬럼이 지금 아웃된 마당에 지금 잉그램 맞아 GTD면은 그러면은 뭐 알바라도 정도가 메인 볼핸들러가 되겠네요. 그죠? 알바라도 정도가 메인 볼핸들러가 될 텐데 알바라도 가지고는 솔직히 좀 힘들죠. 알바라도 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다음에 뭐 알바라도 대신 알바라도가 없을 때는 뭐 그레이엄 좀 아니고 약하고 다이슨 데니얼스 정도? 예. 일반적으로 지금 백코트가 많이 약해지는 상태예요. 잉그램이 없으면. 예. 물론 그건 있어요. 지금 발렌슈나스와 자이온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발렌슈나스와 자이온이 나올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오클라호마의 페인트 존은 완전히 탈탈 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클라호마는 지금 빅맨이 좋은 팀한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온과 발렌슈나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지금 오클라호마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잉그램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잉글랜과 맥컬럼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알바라도 혼자 가지고 오클라호마랑 경기를 한다? 이길 거는 같은데, 예, 뉴올이 이길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저는 잉그램이 출장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잉그램이 출장을 하면은 뉴올리언스 마인슨까지 저는 보고요. 예, 잉그램이 출장을 하지 않는다면 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잉그램이 출장을 안 하면 백코트가 완전히 밀려요. 완전히 밀려요. 예, 쉐이랑 기디가 있는데 백코트한테 충분히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온과 발렌슈나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프론트 코트까지 공이 넘어가는 그 과정도 매우 뻑뻑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꼬일 수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땐 잉그램의 출장을 꼭 확인하시고 잉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마인까지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유타와 시카고. 자, 유타와 시카고도 지금 유타 같은 경우는 마카넨이 GTD고요. 그 다음에 콘니가 GTD입니다. 일단 마카넨과 지금 콘니가 만약에 둘 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건 시카고의 완승이고요. 예, 시카고의 완승이고 둘 중에 한 명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일단 마카넨이 안 나오는 것보다 저는 콘니가 안 나오는 게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예. 지금 유타의 백코트가 콘니가 없으면은 지금 섹스턴이 메인볼 핸들러가 될 것 같은데 섹스턴이 메인볼 핸들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클락슨 정도가 받쳐주면서 섹스턴이 메인볼 핸들러가 된다면 클락슨이 슈터가 되고 이제 포인트에 약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섹스턴이 없을 때는 클락슨이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비질리가 같이 함께 백코트를 이룰 것 같은데 너무 약해요. 클락슨도 정통 볼 핸들러가 아니고 그렇다고 섹스턴을 믿기에는 좀 그렇고, 예. 섹스턴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2죠. 예. 게다가 만약에 마카넨까지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프론트 코트가 무주공산이고 그렇다면 부셰비치한테 뭐 탈탈 털리겠죠 오늘. 예. 부셰비치가 최근 플러스 마이너스도 7.4에 14.2득점. 마카넨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예, 마카넨이 뭐 수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유타의 올리닉도 뭐 그렇게 수비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최근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라빈이 이제 서서히 다시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잭 라빈이 이제 34분 뛰죠. 그 다음에 드로자는 요새 완전히 핫핸드고요. 예. 드로자는 완전히 핫핸드입니다. 3.60%입니다. 60%.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결장을 한다면 유타가 오늘 결코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연패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백코트 때문이에요. 예. 콘니가 빠지면서 계속 이렇게 연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콘리가 빠지면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콘리가 또 GTD여서 결국엔 못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시카고의 승리. 그 다음에 콘리가 나오는데 마카넨이 못 나온다. 그래도 저는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일단 라빈과 드로잔이 뭐 워낙 최근 폼이 좋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는 부셰비치라는 빅맨이 있기 때문에 내외각에서의 어떤 밸런스는 시카고 불스가 훨씬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최근 3점 슛은 비슷하지만 최근 오버롤은 비슷하지만 최근 5경기로 보면은 시카고가 한 4, 5% 정도 높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이거 유타의 프론트코트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정을 한다면 유타에서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피닉스 경기 보면은 이 경기가 뭐 그나마 좀 라인업이 깨끗해요. 예, 뭐 피닉스 같은 경우는 뭐 폴이 뭐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예, 시카고랜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 폴이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예, 세크라멘토 킹은 GTD 없고 깨끗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피닉스가 없는 상황에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피닉스란다. 폴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카메론 페인이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메론 페인까지는 괜찮은데 카메론 페인이 31분을 뛰고 페인이 없는 동안에 서드 유닛이 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커는 볼 핸들링을 요새는 좀 하는 모양인, 좀 약간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 없는 동안은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커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 공격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지, 예, 볼 핸들링을 하면서 동료들의 어떠한 득점을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페인이나 리 정도, 예. 그렇다면은 페인까지는 괜찮은데 페인이 없는 동안 리가 있을 동안은 분명히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덜컹거림은 있다. 최근 경기를 보면요. 그런데 세크라멘토 킹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라는 뭐 걸출한 지금 메인 볼 핸들러가 있고, 그다음에 휴어터, 몽크, 이 세 명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땐 피닉스보다 백코트에서는 세크라멘토 킹스가 앞서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프론트 코트에서 사보니스와 그다음에 피닉스의 에이튼이라면 뭐 거의 삐까삐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3번 포지션 세크라멘토의 반스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세크라멘토의 반스와 그 다음에 피닉스의 브리지스랑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반스가 조금 더 최근 폼이 좋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면 킹스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일단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 6연승하고 있고, 피닉스는 지금 원정에서 3연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어떤 홈 경기의 버프도 세크라멘토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세크라멘토가 정배예요. 정배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정배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폴이 한 명 빠짐으로써 어떤 그 폴이 빠지는 것에 대한 피닉스의 피닉스 백코트의 어떤 도미노 현상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백코트에서는 피닉스보다 저는 세크라멘토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프론트 코트에서는 비슷하다. 그리고 3번 포지션인 반스와 브리지스는 저는 반스가 조금 더 최근 흐름이 좋다고 본 결과 피닉스보다는 세크라멘토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가 GTD인데 뭐 오늘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레이커스 분위기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레이커스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최근 6경기 5승 1패. 예. 6경기 5승 1패고 요 피닉스전에 패한 것도 누가 하나 안 나왔을 거예요. 예. 르브론이 안 나왔던가 데이비스가 안 나왔던가 하나 안 나왔는데 일단 둘이 동시에 나온다면 저는 분명 레이커스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커스가 최근에 누가 잘하냐면은 백코트에서 로니 워커 4세가 최근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만 해도 정말 계륵 같은 존재였었는데 최근 로니 워커 4세가 3점도 상당히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볼 핸들링 역할도 잘 해주고 있으며 웨스트브룩과 비교했을 때 저는 뭐 웨스트브룩은 좀 화려하지만 오히려 로니 워커 4세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몫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웨스트브룩이 어시스트 면에서는 훨씬 앞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턴오버가 많잖아요. 턴오버가 많은 만큼 좀 경기의 흐름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경기 흐름을 깨는 그러한 뭐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슈레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슈레더는 아직은 제품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일단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로니 워커 4세, 웨스트브룩, 슈레더 이렇게 백코트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르브론이 가끔 가다가 뭐 볼 핸들링도 하고 가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거 안 하고 자기 점수에만 자기 득점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프론트 코트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 있는 어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수비는 여전히 조금 빵꾸가 있는 상황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경기력을 보면 지금 뭐 연승을 하고 있다가 뭐 지금 퐁당거리고 있는데 인디애나의 최근 득실을 보면은 115, 114, 그 다음에 113, 112. 뭐 항상 꾸준해요. 꾸준한데 인디애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주전 구간에서 너무 많이 털린다라는 거예요. 주전 구간에서. 근데 또 벤치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상당히 좋긴 좋은데 일단 주전 구간에서 이렇게 털리면 아무래도 48분 동안 65% 정도에서 한 70% 정도가 주전 구간이 뛰는 구간인데 이 주전 구간에서 이렇게 득실 마진이 나쁘다 보니까 이 따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경기를 리드하는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는 인디애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전들이 1쿼터에서 나오는 이 주전 구간에서 1쿼터서부터 이렇게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6.6이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할리버튼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히트필드도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 무난해요. 근데 확실히 얘네들은 클러치 상황에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에이스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4쿼터 보면은 4쿼터에서 좀 클러치 상황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버벅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좀 범실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이제 페인트 존,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수비가 썩 잘 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서의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3점 의존도가 좀 있는 팀인데 최근 5경기 3점도 32%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유타 같은 경우는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의 밸런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주전 의존도가 좀 필요로 한데 예, 그런 것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무너져 버리면 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현재의 유타입니다. 저기 인디애나입니다. 지금 그나마 최근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할리버튼 정도, 그죠? 할리버튼. 그 다음에 베네딕트 마트린이 뭐 백코트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두 명의 선수가 득실 마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이스 정도 되면 이게 거의 다 플러스거든요. 예, 거의 다 플러스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 결국 주종 구간에서의 어떠한 확연한 열세가 인디애나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 물론 지금 뭐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고 레이커스는 4할도 안 되는 승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의 경기 흐름, 그 다음에 경기력,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의 차이를 보면은 저는 다 레이커스가 앞선다고 봅니다. 예, 다 레이커스가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마이너스 4.5나 잡혔는데 마이너스 4.5가 잡혔다는 거는 둘 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나온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가 둘 다 나온다면은 전 레이커스의 마인을 보고요. 만약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전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 역시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 그래요, 다.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보스턴과 샬럿, 예, 보스턴과 샬럿은 오늘 보스턴도 테이텀이 GTD입니다. 예, 테이텀이 GTD인데 뭐 이거 뭐 보스턴이 이기긴 하겠죠. 예, 보스턴이 이기긴 하겠는데 요즘 뭐 핸디가 마이너스 11.5가 잡혔는데 테이텀이 안 나왔는데 마이너스 11.5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못 하겠고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가지고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뭐 투데이에 있는 여기 빨간 딱지 있는 프리뷰는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특별한 과금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방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30일 되면은 저희 VIP 결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 300% 정도의 수익률인데 저희가 목표가 항상 500%거든요. 남은 이틀 동안 뭐 500%는 좀 힘들 것 같지만 한 350에서 400%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P 결산 다 공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